서론 비즈니스석에 앉던 사람이 트럭 조수석에 올랐다. 항공사 본부장이던 61세 최모 씨. 출장은 늘 비즈니스석이었다. 공항 라운지는 집 드나들 듯 했고 탑승구에서 직원들이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그에게 공항은 일터이자 일상이었다. 퇴직 후 첫 여행을 갔을 때였다.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일반석을 예약했다. 그날 묘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가 바뀌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비행기가 아니라 택배 트럭에 올랐다. 이 이야기는 몰락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을 감당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는 선택을 한 사람의 현실이다. 본문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소득 감소가 아니라 착륙 실패.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륙으로 생각한다. 이제 자유다. 이제 쉬면 된다. 하지만 은퇴는 이륙이 아니라 착륙에 가깝다. 문제는 그 착륙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최 씨의 은퇴 전 구조는 단순했다. 연봉 2억 중후반, 월 생활비 900만 원,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와 일상, 퇴직 후 남은 건 연금 월 300만 원, 줄지 않은 생활비, 하루 종일 비어있는 시간. 돈도 문제였지만 내가 하루 종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더 힘들었어요. 처음 1년은 버텼다.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골프도 쳤다. 하지만 통장은 줄어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사라졌다. 왜 택배 일이었을까? 수입보다 먼저 땅에 발을 붙이고 싶었다. 최 씨가 택배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즉시 현금 수입이 나온다. 나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루가 강제로 구조화된다. 생각보다 체면을 묻지 않는다. 새벽 5시 출근, 분류 작업, 배송 동승.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조용해졌다. 복잡한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월 수입은 230만 원 남짓? 연금과 합치니 줄여놓은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사회에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사례 해운사 임원 60세, 위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안 했더라. 김 씨는 해운사 임원 출신이다. 퇴직 후 고문 자리를 기대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내가 내려올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는 항만하역 보조 일을 시작했다. 몸은 힘들어도 현실감이 생겼어요. 그제야 내가 땅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례 대기업 해외 주재원 59세, 자유가 가장 무서웠다. 이 씨는 해외 주재원 생활이 길었다. 퇴직 후 자유 시간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곧 공허가 됐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 출근할 이유가 생기니까 하루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사례 공기업 본부장 62세, 연금은 하루를 채워주지 않았다. 박 씨는 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비었다. 돈은 들어오는데 쓸모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시설 관리 일을 시작했다. 일이 있다는 게 사람을 살립니다.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나 높이 날았느냐가 아니다. 최 씨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착륙이 필요하다. 연금은 생계의 바닥일 뿐 삶의 중심은 아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용기가 있어야 오래 버틴다. 비즈니스석에서 택배 트럭으로 내려온 삶. 누군가에겐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착륙 준비 없이 공중에서 버티다 추락하는 것보다는 그 선택이 훨씬 안전하다. 은퇴는 추락이 아니다. 새로운 고도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자. 나는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려온 뒤 하루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만이 은퇴 후 삶에서도 끝까지 비행을 이어간다.